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감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다 보면은 뭐 세제 혜택, 금융 혜택,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뭘 뭐 몇 프로까지 뭐 보장을 하네, 월세를 뭐 하네 이런데 뭐 이건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뭐 일반 상가 건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몇 프로 이상 수익률 뭐 2년 동안 뭐 보장하네, 어쩌네 하는데 어.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지금 딴 데로 썼는데 문제가 많죠. 그런 보장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 뭐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중 하나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세제를 감면해 준다.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그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뭐 상담 받으신 분들도 혹은 이제 뭐 다른 데뭐 이제 매입을 하신 거죠. 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문의를 하시는데 어, 이 세제 혜택은 정부에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뭐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좀 이제 규모가 커져서 했는데 뭐 좀 넓혀 가고 싶다. 아니면 회사가 너무 낡았다. 이제 좀 깔끔한 새 건물로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좀 외곽에 있는데 좀 도심으로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가까운 데로 나가고 싶다. 뭐 쾌적한 데로 가고 싶다. 아니면 직원을 좀 뽑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여기 너무 외곽이라 보니까 뭐 출퇴근이 어려워서 좀 나가야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제 회사가 받을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죠.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여윳돈이 있는데 요새 뭐 투자할 만한 게 없나? 지식산업센터 요즘 많이 뜨고 있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임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래서 이제 임대 형태로 들어와서 월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실제 입주해서 기업이 이제 산업활동하는 거기까지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대 사업이다.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냥 일반 내가 뭐 상가 건물 사듯이 취득세 정당하게 다 내고 재산세 다 내고 세금은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냥 세금 다 내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최초 분양 입주하는 사람, 취득세 50%, 재산세 35%,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좀 크죠, 폭이. 감면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시설에 그 직접 또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 굉장히 그 혜택이 많은 대신에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어떤 것들은 충족해야 되고 몇 년 이내 뭘 해야 되고 몇 년 이내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 어쩌고저쩌고 제한법에 감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죠. 나는 내가 이제 쓸 것처럼 내가 사용할 것처럼 해놨는데 세제 혜택을 받아놓고는 뭐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아서 사놓고는 이제 뭐 보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제 팔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한 그 기한이 있습니다. 5년 이내 뭐 임대 놓으면 안 된다. 뭐 5년 이내 뭐 대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될 수가 있겠죠. 뭐 못 판다 그래서 안 팔아. 당장 나는 지금 뭐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뭐 돈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뭐 사업이 더 이상 안 된다. 뭐 팔아야 되거나 임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받았던 세금 혜택들 이제 다시 토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받은 것들 이제 내가 그대로 사용을 안 한다. 목적대로 애초에 내가 이제 쓸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그 감면받은 혜택들을 다시 이제 통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정책자금의 뭐 지원 종류 및 조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이랑 뭐 내용, 뭐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뭐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뭐 좀 더 많은 금액을 해주든가 좀 더 저금리로 해줍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꼭 굳이 뭐 여기 해당해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뭐 장기 뭐 거치도 좀 은행보다는 좀 더 유리하고 이율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상품 자체가 지식산업센터는 지어도 정부의 규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해주죠. 규제가 아니라.
그래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뭐 제재가 굉장히 심하죠. 뭐 LTV도 어쩌다 해서 대출 몇 프로, 뭐 1주택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대출 규제도 심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뭐 기업 위주, 뭐 내가 투자를 하건 내가 직접 실입주를 하건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기업을 위한 거죠. 내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을 위한 거고 내가 임대 투자를 하는 것도 다른 기업이 이제 월세로 들어와서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임대 사업으로 월세를 받아 먹지만 그 건물 내에는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음,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원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융 관련된 거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이제 주택과 다르게 대출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완화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금융에서도 이제 대출이 보통은 70%까지는 나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신용까지 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최대 90%, 그 이상까지 뭐 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그건 이제 2금융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죠. 신용까지 한 거 보면 보통 1금융에서 70%, 8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일반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낮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